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홍선표 기자입니다. 오늘은 성공한 창업자들은 정말로 위험을 피하지 않은 덕분에 위대한 기업을 만들 수 있었던 걸까? 성공한 기업인일수록 위험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나이키처럼 오늘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들의 창업자들이 창업 초기에 어떻게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리스크를 분산시켰는지, 어떻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전략을 바탕으로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엔 뉴스를 보면 외국과 한국의 혁신적인 기업들과 이 기업을 세운 창업자들의 마치 신화와 같은 사업 초창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컴퓨터에 빠져 있던 한 젊은이가 대학을 중퇴하고 친구 몇 명과 함께 집 차고에 사무실을 차리고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엄청나게 대단한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게 되면서 몇 년 안에 전 세계를 휩쓰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사례를 대표하는 인물이 하버드를 중퇴하고 사업에 뛰어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역시나 하버드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 그리고 역시 대학을 중퇴한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들만 듣다 보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무의미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학교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창업에 나서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묵묵히 회사를 다니는 건 마치 비전이 없는 길 같고, 그렇게 해서는 결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도 듭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사업에 뛰어드는 열정이 없다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기업인들은 모두 가진 걸 다 버리고 사업에 뛰어든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인 걸까요? 애덤 그랜트 미국 와튼스쿨 교수가 쓴 오리지널스를 보면 사실은 그와 반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공한 창업가일수록 위험을 감수하기보단 어떻게든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했고, 사업에 실패해도 돌아갈 곳을 만들어 두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단 원래 다니던 학교나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 본업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병행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대학을 중퇴한 컴퓨터 천재형 창업자를 대표하는 빌 게이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처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판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는 그때 곧바로 학교를 그만둔 것이 아닙니다. 학교를 그만둔 것은 그렇게 소프트웨어 판매를 시작하고 1년이 지난 다음이었고요. 그것도 학교를 아예 중퇴한 게 아니라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휴학을 한 것이었습니다. 빌 게이츠가 하버드 중퇴생으로 남게 된 건 그 이후로 사업이 워낙 잘 되면서 학교로 돌아갈 기회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글의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또한 1996년에 구글의 초기 버전을 개발했지만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98년이 되어서야 스탠퍼드 대학원 과정을 휴학하고 사업에 뛰어듭니다. 이들은 1997년에 구글의 초기 모델을 약 20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약 20억 원 정도에 팔려고도 했었습니다.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검색 엔진 개발 때문에 박사과정 연구를 소홀히 할까봐 걱정이 됐었기 때문입니다. 나이키를 공동 창업한 필 라이트 또한 1964년부터 자기 자동차 트렁크에 운동화를 싣고 다니면서 팔기 시작했지만 1969년까지 본업인 회계사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 또한 1976년 스티브 잡스와 함께 애플을 창업했지만 1977년까지는 원래 다니던 휴렉 패커드, 그러니까 HP에서 계속해서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몇몇 사례 위주로만 설명하게 되면 전반적인 현실과는 동떨어진 말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위험을 피하고 위험을 분산시키려 한 창업자들도 있는 반면에 큰 위험을 무릅쓰는 걸 마다하지 않고 사업을 시작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창업자들의 사례도 적지 않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현실은 어떨지를 보여줄 수 있는 통계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마침 미국에서 성공한 IT 벤처기업 창업자의 이력을 분석한 자료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나온 자료이긴 하지만 지금의 현실과도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뉴욕타임즈가 블룸버그의 기술 투자 펀드인 블룸버그 베타의 자료를 분석해서 쓴 기사입니다. 블룸버그 베타는 UC 버클리 하스 경영대학원과 함께 2005년부터 2015년 사이 실리콘밸리와 뉴욕에서 창업한 IT 사업가들의 창업 전 경력에 대해서 조사해봤습니다.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어느 정도 사업이 자리 잡은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성공한 창업자들 중에선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같은 대학 중퇴 이력을 찾아보긴 힘들었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이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창업한 나이는 38살이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창업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른 결과였습니다. 성공한 창업자들 10명 중 4명은 40살이 넘은 후에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들의 평균 학력은 석사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평균적으로 16년 동안 다른 사람이 창업한 벤처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6년 동안이나 월급쟁이 생활을 하고 나서야 자신의 회사를 차렸다는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창업자들 중에서 첫 번째 사업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두 번째 창업 때는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으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성공한 창업자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선 패기와 열정뿐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업계 경험, 네트워크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리지널스에선 최고의 기업가들은 위험을 극대화하지 않는다며 세계 최고의 기업가들은 위험 요소를 아예 제거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회사를 차린다는 건 매우 큰 불확실성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큰 위험을 지는 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신중하게 기다리면서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자신의 삶이 뿌리채 흔들리지 않도록 안전망을 마련해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빌 게이츠는 2015년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따라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나는 대학을 중퇴했지만 운이 좋아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학 학위를 받는 게 성공으로 가는 더 확실한 길이라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오늘 제가 짧게나마 이렇게 성공한 기업가들의 위험 회피 전략에 대해서 방송을 마련한 건 얼마 전 만났던 한 식품 가공업체 대표님과의 인터뷰 때문입니다. 제가 인터뷰한 이분은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벤처 투자업계에서 일하면서 자산운용사의 부사장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본인의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두고 시리얼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한 뒤 10년 뒤인 지금은 회사를 직원 약 100명에 매출 172억 원의 규모로 키워낸 분입니다. 이분은 인터뷰 중에 과거 자신이 벤처 투자자로 일했을 당시 어떤 기업들에게 투자를 했는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투자자들이 회사에 투자를 결정할 때는 그 회사의 사업 모델과 사업 역량 그리고 창업자의 인성과 능력을 절반씩 같은 비중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사업 모델과 창업자 둘 다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회사의 사업 모델은 100점이지만 창업자는 0점을 받은 회사가 있고 사업 모델은 0점이지만 창업자는 100점인 회사 둘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자신은 창업자를 보고 투자를 결정했다는 게 이분의 설명이었습니다. 창업자를 믿고 투자할 경우 최소한 사기나 횡령 같은
문제들에 휘말릴 일은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또 그만큼 사업 초기일수록 창업자의 인성과 능력이 사업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창업자일수록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쉬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다음 편 방송에선 오늘 방송에서 이어지는 주제로 최근 전 세계 경제를 새롭게 바꾸고 있는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유니콘이란 표현은 어떤 스타트업들을 가리키는 말인지,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IT 벤처, 스타트업들을 키워내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지, 국내 스타트업들이 처한 어려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번 방송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